오늘 여러분 그 주식 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죠? 네, 벌써 7번째 서킷 브레이커. 지금 3월부터 오르고 내리는 거 가지고 계속 거의 일주일에 2번씩 발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계속 그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2026년 5월 27일부터 단일 종목에 대한 그 레버리지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하이닉스 3전에 대해서 발동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2배로 이익이 나면 2배. 그리고 손실이 나도 2배.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상적인 주가 등록이, 주식이 아니고 파생 상품으로서 주식 시장을 약간 도박판으로 만드는 레버리지가 발동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되게 부문에서 많이 했어요. 이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워낙 수익률이 낮으니까 자꾸 외국으로 돈이 나가니까 코스피도 그냥 판돈을 올려보자 이러면서 그 지랄을 한 거예요. 김영범이 주범이었죠. 근데 금감위원장이 이찬진이 이걸 막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많은 우려 속에 5월 27일부터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고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식 부양을 당장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5월 27일 날 이게 발동이 됐으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미친 듯이 주식판이 떴다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2개 반도체 주식, 삼전, 하이닉스 로 완전히 다 모든 투기 자본이 다 몰리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두 배 먹기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급등 급락 이거를 거듭하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개미들이 못 버티게 되고요. 이게 또 한번 빠지면 이게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손실이 커질까 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또 패닉셀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있는 그런 금융 사기단이 들어와갖고 놀기에 제일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제기했으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완전히 투기 자본의 떴다방이에요. 떴다방. 그 떴다방을 정부가 열어놓은 거예요. 자본 유입한다고. 네. 그러면서 지금 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나스닥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만 지금 급등 급락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 시장은 진짜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고, 그 투기 자본들이 털어가는 것은 우리의 미래인 국민연금 그리고 개미들의 호주머니를 지금 털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뭐만 하면 지랄이다. 뭐만 하면. 지금 부동산도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9% 올랐거든요.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14% 올랐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카드를 다 썼거든요. 이제 세금 만지작거리는 거 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그냥 토지거래 허가를 다 지정을 해놔가지고 더 지정할 데도 없어요, 지금.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원래 서울의 경우 제일 비싼 데랑 제일 싼 데, 그러니까 상급지와 하급지의 집값 격차가 4.5에서 5배 정도 났었거든요. 지금 3.5배로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국이 다 올랐고, 예. 특히 하급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집값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좋아할 일일까요? 아니요.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집이 없어졌어요. 이 하급지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못 가는데, 제가 그저께 그 스웨덴 주택정책을 좀 공부를 했는데, 스웨덴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지금 스웨덴 따라가고 있거든요.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그 집값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임대인 연합회랑 임차인 연합회가 만나가지고 결정을 해요. 올해 집값은 얼마 이렇게. 아, 진짜? 네, 시장에 맡기지 않고? 몇 평은 얼마. 그러니까 강남이나 저기 목포나 똑같아 집값 그 임대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시장을 완전 규제해 버리거든요. 근데 집이 부족해. 우리나라처럼 집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집을 안 짓겠구나. 아니요, 그 집을 안 짓는 것도 물론이거든요.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공급자야. 임대인 연합회에 있는 사람이니까, 임대인 등록이 돼 있으니까 정부가 지정한 그 가격으로 공급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집은 부족하고 들어갈 사람 많은데 집값이, 그러니까 상급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고작한테 내가 임대를 했어. 고작가가 또 임대를 하는 거야.
아, 그게 가능해요? 그 작가는 어. 자기 엄마 집에 가고 어. 그러면서 그 집을 임대할 때는 이거는 음성 암시장에서 아. 거래되는 거니까 30배씩 해서 거래가 돼버리니까 주택의 임대 비용이 전체 생활비의 30%가 넘어요 지금. 아. 스웨덴이 OECD 거의 1위인가 거의 뭐 완전히 최상위권에 입박을 해갖고 스웨덴이 복지국 같지만 집값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모든 집은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정부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에 들어가려면 30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0살에 임대를 신청해갖고 60살에 들어갈 수 있으면 남는 장사라 그래. 왜냐하면 60살부터 죽을 때까지는 연금 내가 나오니까. 그거를 연금이 아니고 나는 또 딴 데 들어가서 살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10배, 20번씩 아, 재임대를 예. 주면 되는 암시장으로 내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스웨덴이 그런 상태고 노숙자가 그래서 엄청 많아요 스웨덴이. 야, 그러니까 건전한 시장이 아니니까 암시장이 생겨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시장을 막아버리니까 시장 밑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 정부는 뭐만 하면 주식은 떴다방을 만들어 놓고 임대도 이제 이렇게 가게 생겼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을 규제하면. 전기세도 만진다는데? 우리 이재명 아유, 총통님께서 나 진짜 전기세도 나- 만진대.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전기 많이 쓸 때 비싸고 전기 많이 안 쓸 때 싸게 해야 되는 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해갖고 가격 차등제 한다고 아까. 난 사실 좀 유리해. 왜냐면 나는 밤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밤전기는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올빼미족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금감원장 이찬진 이 사람 임명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관련 경력이 없어. 경력 있는 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측근 그냥 금융감독을 꼬다려 놓으니까 주식시장이 이난리다. 야, 우리 이재명 대통령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하는 짓이라고는 범죄자 육성과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먹는 소식적이 말하면 이게 세금으로도 물론 이래. 내년 지금 그 추가 세수가 엄청 나대잖아요. 네, 네. 세금도 어마어마하지만 세금을 털어먹는 것도 있지만 세금보다 더 나쁜 건 이런 식으로 떴다방을 만들어가지고 정보화를 가진 사람, 투기 자본들이 완전히 투기 천국이 되게 만들잖아요. 미쳤다니까. 정말 내가 이 주식 이번에 보면서 나는 사실 저는 워낙 이번에 오름장에서 사질 않았어요. 예전에 안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코스피 3천 막 이럴 때 안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그렇죠. 네,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코스피 3천 막 이럴 때 그때 가지고 사는 거라서 뭐 삼천이나 뭐야 현대가 아무리 현대가 근데 현자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는 손해를 안 봐. 너무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나라 망한 거야. 난 워낙 쌀 때 사놔가지고 그렇긴 한데 중간에 막 사람들 불안하게 하고 또 정부가 계속 부동산 막고 돈 막 풀면서 가라 그랬잖아. 야 주식하라고 주식시장으로 다 몰아넣고 거기다가 자기가 리딩맘 사장이었지. 떴다방을 딱 열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보기 이렇게 계속 가면 이제 몇 명 이제 또 한강 간다 이제. 그 얘기 많이 해요. 지금 비투 해갖고 상승장 때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어떡하냐고. 아까도 토론회에서 그 얘기 나왔어요. 이거 연착륙 안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오늘 대규모 추가 세수, 그러니까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약 100조 정도 발생할 것 같답니다. 그걸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 거기다 넣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국가 총지출이 800조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내년 국가 총수임이 500조야 근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리겠답니다 지금. 야 지금. 그러니까 미래 대응기금 뭘로 하겠다는 거야. 추가 세수가 어디서 지금 500조 걷어서 800조 쓰겠다고 지금 발표해놓고 추가 세수는 무슨 추가 세수야.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이 미래 대응 기금은 한 달 됐나? 강훈식이 얘기를 했었어요. AI 추가 세수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넣겠다. 그러니까 호남 반도체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호남 반도체 정부 돈 넣을 거니까 나를 믿어. 이거 뻥 아니야. 막 이런 시그널을 준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초과 세수가 날 때도 그걸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정부가. 그렇지. 국가재정법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맞아요. 쓸 리스트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법이고요. 이걸 위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 미래 대응 기금 특별법을 또 만든답니다. 만들어서 그거 통해서 이렇게 호남 반도체나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여기다 넣겠다. 뭐 이런 꼼수를 쓰고 있어요. 네. 나 진짜 나는 이제 저는 이렇게 무능한 정부. 근데 우리가 좌파 정부를 뽑을 때마다 항상 이 문재인 정부 처음에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인사 막 쫙
그 셀럽들이 인사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유능한 정부 처음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5년차 됐을 때 사람들이 좌파도 돌아선 이유는 무능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됐을 때 이렇게 유능한 정부는 처음이라고 난리를 쳤지. 근데 1년도 안 지나서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식으로 돈 좀 버셨습니까? 이재명 믿고 현대자동차 50만 원, 60만 원 할 때 들어가신 분들, 삼성전자 30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든 이재명 정부 보면 뭐든 그때그때예요. 그때 생각날 때 대책을 만듭니다. 자,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세상에 무슨 뭐 로또도 아니고 한 번에 되는 일이 어딨어요.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고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해서 되는 거지. 근데 이재명 정부 하는 거 보면 그때 진짜 오늘만 대충 넘기고 가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 정부는 모토가 오늘만 산다야. 그러니까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오대수 정권. 예. 올드보이에서 최민수 캐릭터 이름이 오대수였습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오대수. 완전 오대수 정권. 원전 지금 짓는다 얘기하고 있었죠. 지난 3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재생 에너지 위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불과 4개월 전에는 재생 에너지 얘기하다가 이제는 온전 지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황당무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서 주식은 보면서 뭐 조정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나 혼자 웃었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자체 전에 파세요 이래놓고 나 안 팔아. 내가 아니 왜 안 팔았지? 왜 안 팔았어? 왜? 근데 그때 이거는 저기 한동훈 의원님 때문이야. 그때 내가 부산에 한동훈 의원님 탓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부산에 너무 미쳐 있어가지고 막 마지막 날 막 부산 뛰어가고 이랬잖아요. 야, 이거 완전 남 탓인데? 온통 선거에 미쳐 있어서 주식이고 나발이고 생각이 없었어. 근데 사실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주식에 신경 쓸 틈이 없었고 온통 부산에 미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죠. 아무튼 지금 나오는 정부 말을 믿기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뭐 한다고 했다가 막 바꿔버리고 하니까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돈 푸는 거 이건 합니다. 계속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어놔도 14%가 뗀 이유는 돈을 뿌렸기 때문이거든요. 시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도는데 그 돈 갖고 뭐 하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도 800조 플러스 알파 이상 지출을 하고 그렇다면 물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물가 안 잡힌다는 얘기고, 예. 그 다음에 환율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렇죠. 네, 환율도 지금 1,500원이 디폴트 값이자 1,503원 되면 막 방어 잘했다 그러고 1,590원 되면 어떡하냐 그러고 지금 1,500원이 디폴트 값인데 우리가 개엄 전에 1,400원 이상으로 가본 적도 없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습니다. 진짜. 무능하기가 정말 이를 데 없습니다. 네.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 역대 최고예요. 수출이 역대 최고인데 환율이 지금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거는 경제 현상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라는 거야. 당연히 수출이 규모가 늘어나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수출 규모가 늘어나는데 환율이 안 떨어져.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한대. 뭘 분석을 해? 기업은 유능하고 정부는 무능하니까 생긴 문제지. 그걸 그렇게 분석했겠지. 나는 그렇게 분석하고 또 하나 우리 캐나다 잠수함 수출 실패했잖아요. 네. 내가 그것도 여기저기 좀 공부를 좀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것저것 자료를 보니까 왜 실패했는 줄 알아요? 일단 나토 때문에 나토 블럭이잖아. 근데 이게 그런데 그러면 뭐 총 같은 거 있잖아. 기관총이나 이런 드론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는데 잠수함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는 거야. 캐나다도 알아. 독일이 수주했잖아요. TK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거기가 불안하다는 거 알아. 한국 하나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걸 알고 하나가 또 로비도 엄청 했어요. 캐나다 정부도 불안하지만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잠수함은 건조해서 AS까지 20년, 30년 정도의 어떤 안정적인 동맹 관계가 필요한 거야. 근데 한국은 불안한 거야. 그렇지. 이게 뭐 당장 사갖고 뭐 전투기처럼 사갖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잠수함은 20년, 30년을 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안정적인 동맹이 아닌 곳은 불안하다. 언제 적국이 될 줄 모르는 나라의 잠수함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정부에 대한 어떤 자유진영에서의 어떤 자유진영 블럭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 잠수함 수주를 실패하게 된 원인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정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단언하건대 보안수사권 폐지되고 주식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가면서 공소 취소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집권하잖아? 나는 앞으로 30년 동안은 좌파 집권 못할 거라고 봐. 왜냐하면 이번에 집권하는 건 윤석열이 아니고 한동훈이니까.
30년으로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폴란드에도 한참 윤석열 정부 때 뭐 계약 많이 했잖아요. 방산 수출하고 하다가 폴란드도 이번에 뭐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면서 그게 뭐냐면 사실은 폴란드가 아니라 EU, 나토한테 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캐나다 이번에 잠수함 수주 실패한 것도 EU, 나토한테 졌다. 독일한테 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랬잖아요. 그 나토 그 윤석열 대통령 때 나토에 참석해서 연설하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나토에 왜 가냐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그걸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나토랑 친한 척, EU랑 친한 척, 우크라이나 친한 척 해봤자 EU가 그걸 모를까요? 예, 돈 수십 조가 들어가는 사업에서.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만 대충 그때 수습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국민성도 좋고, 그쵸? 뭐죠? 케이팝 문화도 이미 이제 문화 선진국이 됐고, 그렇지. 기업은 정말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식도 짱, 케이푸드.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각광을 받고 서울이 세계인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 3위 안에 드는 도시예요. 근데 감사의 정원 하지 말제잖아. 근데 감사의 정원 하지 말제. 정치가 우간다보다 못해. 정치가 탈레반이야. 네, 탈레반이 맞습니다. 집권했는데 모든 게 너무 잘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정권이 탈레반인 게 문제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만 바꾸면 한국이 진짜 엄청난 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것들이 근데 문제는 정치가 내 세금을 제일 많이 갖다 쓴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명 정부만 얘기를 막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이렇게 못하는 거 다들 동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재명한테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힘이 나는 정말 국힘이 PK에서 지지율이 20.6%가 떨어졌어. 20.6%가 떨어졌어요. 그게 리얼미터. 내 PK 진짜 화끈하다고 느낀 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민주당으로 바로 가진 않거든. 근데 이거 민주당으로 그냥 민주당으로 확 가버리더라. 가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폭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20% 떨어졌다 뭘 폭등이니까 민주당이 폭등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 부산 사람들 화끈하다. 야 국민의힘 왜 이 모양 있고 그래 차라리 민주당 찍어 이런 거잖아. 그 중간에 가질 않아. 대단하다 이런.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지난주 리얼미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난주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53.5 이렇게 떴습니다. 잘해서 뜬 거라기보다는 그때 호남 반도체를 발표를 하니까 민주당이 발표하니까 이 부울경에서는 이 반사 심리 그러니까 역차별 우리 차별당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심정으로 지난주 리얼미터에서 부울경 지지도가 53.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 주 32.9로 툭 떨어지고 민주당 올라간 거 보십시오. 53.6이에요. 지금 부울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힙니다. 최고야. 엄청 올랐어. 네, 국민의힘 최저고 거의. 아니 나는 근데 이쯤 되면은 뭔가 생각을 해야지. 근데 문제는 어제 부울경 가가지고 또 지랄 한번 쳤잖아.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부정선거. 장동혁 부산 가서. 왜 PK 가서 지랄 친 거잖아. 지랄 쳤는데 문제는 PK 의원들이 아무도 안 온 거지. 한 2명 갔대요.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아우 창피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러니까 참정권 훼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국조특위도 하고 있고 특검도 지금 하기로 했어요. 근데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거 갖고도 싸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1야당 대표 정도 되면 국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면서 정부 여당이 부실한 선거를 치러놓고 그 특검을 여당이 임명하는 게 맞냐. 야당 주도로 특검을 해야 이런 선거 부실이 더 이상 없다고 지금 홍보를 해야지. 돌아다니면서 지금 재선거 외치면서 지금 지가 무슨 이거 뭐야 이 캔모자 쓰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나 진짜 무슨 너 뭐 20대 흉내내냐? 나 진짜. 아니 부정선거 전국 재선거 하자. 이거 부정선거니까 전국 재선거 하자는 주장이잖아요. 장동혁 주장이. 안 먹히는 거 본인 스스로도 알 거예요. 이건 오로지 날 당대표에서 쫓아내지 마.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온갖 저기 진상이고 여기 중앙정치에 오면은 취급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좀 따돌리고 막 피하고 이러잖아. 네. 그런 애가 어디 저렇게 부정선거충 있는 데들 막 가면은 마이크 잡으면 그렇지. 환호하니까 그렇지. 거기에 급봉이 취해가지고 지금 미쳐갖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뽕에 취해갖고 그런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한동훈 저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께서 드디어 출국 금지가 풀렸어요. 한동훈 의원 출국 금지가 풀렸습니다. 외통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도대체 출국 금지 왜 한 거야? 선거 기간에 못 나가게 하려고?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가 출국 금지 기간이었는데 더 연장 안 했답니다. 그리고 한 차례도 소환 안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성호랑 지금 이 특검 권창영 특검, 권영창 특검인가? 네. 권창영인가 영창인가 이름이 헷갈리네. 아무튼 특검 이거 왜 저기 뭐야 그 출국 금지를 했는지 그 사유 밝혀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완전히 직권남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허락해준 정성호 법무부 그렇죠.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검은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한 내란 관련한 계엄 관련한 사건만 수사하는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을 왜 출국 금지를 했냐? 근데 특검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예,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을 시켜서 이화영을 조작 기소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수사하다 보니까 한동훈이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화영은 여기 원래 그게 아니야. 그 투사 대상이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껴있기 때문에 이걸 출국 금지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시켰다는 무슨 정황이 나와야 그러니까. 돼. 있어야 돼. 있어야 그나마 말이 돼. 그 밝혀야 됩니다. 무슨 정황이 있었는지. 한 번 소환도 안 하고 안 그러면 직권남용이죠. 이거. 아니 윤석열이 끼어가지고 이화영과 관계가 있으려면 이재명도 출국 금지해야지. 아 그러네. 아니 그 이화영 관련자들 다 출국 금지할 거면 이재명은 어떻게 왜 외국을 나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다 당연히 출국 금지지. 아니 저는 화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무서운 위법, 직권남용 이런 것들을 해놓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요. 나 그게 너무 열받아.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너네 이재명이 임기를 채울지 안 채울지도 좀 미지수지만 어쨌든 이재명 이후에 이 정권이 연장될 거라는 헛된 꿈은 버려. 지금 상태로 보면 장동혁만 없으면은 이 정권이 유지가 안 돼. 맞습니다. 장동혁이 있어도 재창출은 어려워. 그리고 나면 앞으로 4년 후에 이번에 내란 관련해서 스치기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특검 똑똑히 기억하시고 지금 추경호가 서 있는 자리에 한덕수가 서 있었던 자리에 정성호. 누가 서 있을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김민석 뭐 관련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육군에 있던 사람들, 군 관련한 인사들, 군장병들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